우리 태극기 의병님들 대한문에서 뵙고 또 삼성동에서 계속 뵙고 있습니다. 올해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제 마음이 좀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좀 회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그 중국 폐렴 위험이 뭐 가셨는지 이제 뭐 어제 하루 제주도에 놀러 오신 분이 뭐 9만 명, 뭐 방역 잘했다고 문재인이 지지율은 60 뭐 몇 프로 올라갔다 그러고 미통당은 뭐 19%로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고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20일간 안 보이던 김정은이가 어제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저 평안남도에 있는 무슨 순천 인비료공장, 인산비료공장 준공식을 어제 5월 1일이 메이데이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념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자의 날 기념으로 나왔다는데, 그러면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이가 흔적을 감추어가지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도 뭐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죽었다는 얘기에서부터 뇌사 상태, 뭐 원산 앞바다에서 수상 스키 탔다는 온갖 얘기가 나왔는데 21일 만인 어제 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20일간 김정은이가 숨어 있으면서 무엇을 노렸던 걸까요? 또 어떤 자는 저 4.15 부정선거 후유증을 좀 뭐 이렇게 카프라치 하기 위해서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짜고 했다는 뭐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그런 정도로 종적을 감추고 세계 이목을 받았을까요? 저는 뭔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까. 하여튼 지난 선거 이후 지난 한 20여일간 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 뭐 내담아이 꼭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야바이 노름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문에서 모이다가 여기 삼성동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차들만 시끄럽고, 빠르면은 뭐 다음 주일쯤에는 대한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뭔가 이런 시점에서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190석이라는 범진보 의석을 가지고 개헌을 빼놓고 뭐든지 국회를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3권을 장악한 이 문재인 좌파 체제에서 어떻게 이 태극기 혁명운동을 다시 또 이어갈 것인가. 그런 그 점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 뒤에 아주 훌륭하신 연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자, 이렇게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 거의 3분의 1을 장악한 얘들이 6월 1일 이후 해나갈 그들 나름대로의 제1의 아젠다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마 개헌일 겁니다. 사회주의 개헌으로 나가겠다고 이미 선거 전에 이미 공약을 했죠. 그때 이미 이인영이는 토지 공개념을 포함하는 사회주의적인 개헌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에 임하면서 뭐 여야 양쪽 다 이건 선거의 주제가 아니고 뭔가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월 6일 날 여러분 이 이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무성이가 저쪽 민주당의 강창일 제주도 의원하고 공동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헌법에는 헌법 개정 권한을 국회 과반수 이상과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유권자 100만 명이 청원 동의를 하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딱 8글자짜리 국민 발안 개헌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국회 과반수인 148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3월 12일자로 국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은 본회의로 이관이 되고 6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5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저께 원내대표인 이인영이가 5월 8일 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총무들을 연락해서 5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 30일자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됩니다.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때까지는 20대 국회의원이 표결할 수 있습니다. 자, 5월 8일 날 원포인트 개헌안을 붙이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통과가 만일 된다면은 또 날짜를 잡아서 100일 이내에 국민투표 날짜를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현재 미통당의 원내대표인 심재철이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아마 본회의 소집도 어려워지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표결은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현재 미통당은 지도부 부재 상태입니다. 심재철이가 원내대표지만은 8일날 원내대표 선출을 이번에 새로 당선된 당선자 총회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이 말이 맥혀들까요? 근데 여러분, 미통당이 지금 실질적인 주인이 누굽니까? 미통당 실질적인 주인이 누굴까요? 뭐 저는 김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이 유승민이 세력들이 미통당 움직이는데 김무성이가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김무성이가 또 비상소집을 걸어갖고 총동원령을 내리면은 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은 5월 8일 표결이 어려울 거라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표결도 되지 않을 개헌안을 시도를 할까요? 결국 21대 국회에서 최대의 포스터 정치 아젠다가 바로 개헌이기 때문에 한번 국민 여론도 떠보고 또 자기들 내부 단속도 한번 해보고 또 이쪽 야당 쪽은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른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테스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식으로 개헌을 이렇게 한번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이용선인가 청와대 비서 출신도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친구가 한 가지 더듬으는 이익 공유제, 이익을 나눠 먹자. 내용이 뭐냐? 돈 많이 번 기업들의 이익을 가져와서 어려운 다른 분야에 나눠주자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롯데, SK 이런 대기업들 이익을 갖고 와서 나눠 먹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두 가지 체제의 축이 있죠. 하나는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를 바로 건드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또 청와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들어주겠다. 근로자 전체 2,700만을 다 고용보험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직장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날짜로 실업급여로 돌아갑니다. 이제 북구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최대 주는 거 이것 때문에 12조 2천억짜리 추가 경정 예산안을 30일 날 밤에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820조가 돼가지고 드디어 GDP 국내 총생산 기준 대비 42%가 됐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국가 부채를 40조 이내로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이었는데 이제 40조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얘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뭐냐 40조 그런데 묶일 필요 없다. 유럽에서 가장 통화관리를 잘한다는 독일도 국가 부채를 60%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 60%까지 가야 된다. 이제 돈 막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으면은 국채 발행하는 거로 해서 자 지금 이번에 긴급재난금 때문에 2차 추경을 했는데 3차 추경을 또 곧 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무려 30조짜리 추경 예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들 정부는 돈 그냥 예산으로 풀고 국채 발행해서 메꿔놓고 그 다음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거고 우리는 막 쓰겠다. 이번 선거 때도 여러분 돈 받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쪽에서 뭐 육아 자녀 양 이런 거 한다고 돈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기도 자유통일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고발도 했습니다만 선거 치르고 있는 중에 전 가구당 100만원씩 돈 주겠다고 발표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는 완전히 이번에 고무신 표 바꿔 먹는 옛날 막걸리 바꿔 먹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시장 경제 체제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태극기 혁명운동의 한 가지 축은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헌법 가치를 지키는 호헌투쟁이 첫 번째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거기에는 친중 종국 정권을 막아내고 결국 친미 한미일 삼각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일이 앞으로의 첫 번째 우리 태극기 운동의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번 4.15 총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입니다. 뒤에 나오실 분들이 연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여튼 이번에는 디지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게 그전의 선거와 다른 점은 어느 한 지역의 지역별로 일어난 부정선거가 아니라 사전선거 운동에서 최소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일어난 어떤 부정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선거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고 문재인 정권이 아예 정권을 내놓아야 될 원천무효의 부정선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행히 이 복잡한 수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해냈습니다. 제가 간단히 언급하자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우리 유튜브에서 63대 36의 그 비율을 밝혀냈고 그리고 나서 다실리아 TV라고 그렇게 독자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 조슈아 유튜버가 복잡한 수식을 밝혀냈고 또 아주 천재 수학자인 로이 킴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 부정선거의 이른바 조작 함수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공병호 TV가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원천적인 부정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우리 태극기 운동을 지속해 나갈 두 번째 동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 미통당이 선거 부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는 선거 불복론, 선거 불복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얘들은 항상 이중대적인 어떤 성격으로 자기들 이미 103석을 했으니까 제1야당에 먹고 살 수 있어요.
국회의원 당선된 놈들은 4년 동안 누려야죠, 권한을. 이걸 선거 부정 원천적인 불복을 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고 자기들 권익을 내놓고 싶지 않거든.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중된 게 이중돼. 근데 그렇습니다. 자, 당사자가 항의하지 않는데 아니 제3자인 우리 시민단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재검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오늘 아침 발표해 보면은 40군데의 투표한 보전 신청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대로 하면은 부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참 답답한 게 이 첫 번째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을 갖고 있는 선관위인데요. 이 선관위가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1차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공명총 김재홍 회장이라든가 양선엽 씨가 하고 있는 공명선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1년 안에 또는 2년 안에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5구 부정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가짜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그 논리대로 이번 4.15도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 논리로 우리는 계속 일관되게 나감으로 해서 향후 태극기 운동의 두 번째 동력이 마련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하여튼 태극기 혁명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대학문을 찾아가서 우리의 본거지에서 다시 우리가 깃발을 들 때 헌법 가치를 지키는 호헌운동과 4.15 부정선거 규탄운동으로서 우리 태극기 혁명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